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초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회 동행 모의고사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모의고사에 관한 간단한 영어 해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1번부터 25번까지를 살펴보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좀 살펴보자면요. 유형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다양한 유형을 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어법 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한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됐다. 어법은 크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5문제까지 맥스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일반적으로 별 하나나 2개 정도의 무난한 난이도가 출제가 되는 반면 별 3개짜리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관한 문장, 유형에서 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또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마다 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근거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에서 필자가 이 두 사람, 다시 말해서 딸과 그리고 그녀의 엄마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여기죠. 그래서 나의 제안이 무엇냐면,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제안이에요? For both of them. 딸과 엄마 2명 모두에 대한 나의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eliminate 하면은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The use of I know as a response. 어떤 대답으로서, 그렇죠? 말을 했을 때 대답으로서 알아 정도로 얘기하는 거 하지 말자라는 게 나의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처럼 느꼈대요? 마치 그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대요. 뭐 했을 때? When this response was used. 이러한 반응이 사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반응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기분이 언짢았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쵸? 자,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듯한 상투적인 표현, 여기서는 I know라는 표현을 의미하겠죠. 그걸 버려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서요. 제가 이번에는 A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B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A 부분만 잘 우리가 근거를 잡으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했었냐. 여기 보니까 one 그룹이 나오고 the other 그룹이 나옵니다. 제가 one과 the other는 언제 쓴다라고 했었죠? 그쵸? 2개 중에서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집단은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빈칸 이후에 보시면 또 다른 그룹은요 did nice things라고 되어 있네요. 착한 일을 했답니다. 그럼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네요. Such as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자, 그러면 지금 접속사 A를 기준으로 앞뒤가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A번을 봤을 때 2번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바로 2번을 연결할 수가 있으면 밑에는 읽어보지 않고도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밑에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할 때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인지를 할 때 겉모습,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뭘로 표현이 됐냐면 색으로 나타낸 모습, 이것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단의 이름을 붙여줬을 때 각각의 집단의 정체성을 인지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B 앞에서도 B 뒤에서도 결국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말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해가지고 앞에 있던 말은 똑같은 한 번 더 언급해 줄 때 사용될 수 있는 접속사가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이렇게 전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빈칸이 마지막 쪽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줄을 잘 보시면 근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meals tha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식합니다. 식사인데 어떤 식사예요? Higher in protein and fat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은 그러한 식사는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keep you satisfied longer. satisfied라는 거는 만족하는, 즉 다시 말해서 포만감이 있는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훨씬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사보다 that are high in carbohydrates라고 되어 있죠. carbohydrates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높은 식사가 훨씬 더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준다라는 말이 앞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가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People who cut back on carbs라고 되어 있어요. carbs라는 것은 carbohydrate의 단어를 줄인 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사람들은 종종 report that, 대디아라고 보고를 한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줄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단백질이나 지방의 식단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정답이 되는 부분은 그렇죠. 4번이겠죠. 지우개로 바뀌었네요. Aren't as hungry between meals.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더라. 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더 포만감을 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그럼 중간중간에 그렇게 덜 배고프겠구나라는 걸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이었어요. 자, 이번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despite 나왔네요. 이거 전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떤 변화,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냐면 in the camping world in the last 150 years, 150년, 지난 150년 동안에 이 캠핑 세계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캠프는요, 여전히 뭐를 포용하고 있냐면 이것을 포용하고 있답니다. 뭐로써? as a vital aspec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프로그램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 될 부분은 캠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parents in the city, 도시에 사는 부모님들은요, wanted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to get a taste of wholesome country living, 굉장히 건전한 시골에서의 삶의 맛을 한번 느껴보는 걸 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보시면 smiling kids in front of pristine lakes, 정말 자연 그대로의 호수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tall trees or majestic mountains 해가지고 키가 큰 나무들, 그리고 아주 웅장한 산들, 이런 거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보시면 아이들이 어떤 줄어드는 접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무엇과의 접촉을 얘기하고 있어요?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의 어떤 점점 감소하는 접촉,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있느냐?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자연 환경과 관련된 어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은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라는 뜻이고, 2번은 심리적인 어떤 행동, 3번은 자유로운 환경, 4번은 자연 환경. 나오네요. 자연 환경.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으로 갈 거고요. 역시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when it comes to cooking, 요리에 있어서 이 cider vinegar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사과즙 식초래요. 이 사과 식초라는 것은 가장 이러한 식초 중에 하나래요. 자, 여기 들어갈 알맞은 형용사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타가 하나 있죠. 단어 누락이 있는데 당연히 use for 해가지고 L 붙어야 됩니다. 뭐 유용한 식초다.
아니면 평균적인 보통의 식초다. usually 쌈에 쓸모가 없는 식초다. 마지막에 이상한 식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바로 뒷문장에 보시면 you can use it in pickling. 뭔가를 절이고 피클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 방법이 무엇이냐면 one of the most popular uses of vinegar. 이 식초를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뭐 적어도 이상하거나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글을 읽어 나가셨을 건데 그 아래 보시면 being good for digestion 이렇게 나와요. 소화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will help with weight loss라고 되어 있네요.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식초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보기 1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푸시면서 글도 뭔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읽었는데 내용도 딱히 와닿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느끼셨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숫자나 알파벳, 다시 말해서 선택지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서 뭘 잡아야 된다? 주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주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그럼 이 문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때때로 새로운 이 기술이라는 것이 brings with it, 그것과 함께 뭘 가지고 온대요? new risk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with it 부분은 삽입구입니다. 그쵸? bring에 대한 목적어는 새로운 어떤 위협적인 것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온다라는 정도의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e are forced, 우린 뭐 하도록 강요받냐면 face the unthought of consequences. unthought of, 생각지도 못한 이란 뜻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끔 강요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seemingly good idea.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에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여전히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의 주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increase the use of crops,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그래서 옥수수와 같은 어떠한 농작물의 사용, 증가된 사용이요. 결국에는 decreased, 뭘 감소시키냐면 the food supply and cause prices to rise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량의 공급도 감소시키고 게다가 가격까지 오르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역시나 부정적인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biofuel이라는 거, 바이오 연료라는 것은요, are thought to be 무엇인 것으로 여겨지냐면 the answer, 어떤 해결책이 된다라고 여겨진대요. To many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 world's oil shortage라고 되어 있죠. 세계의 어떤 기름, 그쵸? 원유, 이런 부족과 관련된 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지더라. 그러면은 뭔가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발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였는데 얘는 갑자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를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제가 네모칸 해놓은 부분 거기 보면 C에서 to evad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의 내용은 뭐라고요?
전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전 문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C에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연결되는 C의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주제 부분도 그렇고 B의 내용은 글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던 문제죠.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They are not exact. 정확하긴 않대요. 뭐에 있어서? In the detail of leaves and flowers. 나뭇잎이라던가 꽃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정교하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they are like nature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정말 그 자연의 그 본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 they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선행되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삽입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세요. C의 내용 끝에 His landscapes라고 되어 있어요. landscape 이게 바로 풍경화란 뜻이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토마스라는 어떤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을 읽고 있을 건데 이 토마스의 어떤 풍경화라는 것은요. are not like those of any other master. 다른 화가들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뭐인 것처럼 보였냐면 have their air blowing through them. 그것을 통해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they are fresh and dewy.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연을 묘사하는 풍경화에 대한 설명이 처음 시작된 부분이 C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뒤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봐서 우리는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 사람,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풍경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연 환경은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것도 문장 삽입 유형인데요. 엄청난 힌트가 하나 등장해 있죠. 자, 일단은 우리 흑사병이란 단어네요. Black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흑사병의 사례를 한번 비유적으로 봤을 때도 뭐의 영향력이냐면 이러한 수준의 사망의 영향력. 이러한 수준,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지칭하는 어떤 형용사, 지시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지시 형용사의 사용이 굉장히 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번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수준의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이전의 문장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C에 있었습니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대디아라고 주로 제한이 되어져 왔었는데요. 40%인데 누구의 40%? 이 컨스탄티노플의 거주민의 40%가 may have died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이러한 수준의 사망을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C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주어진 문장의 위치는 적어도 이 다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D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치하는 걸 물어봤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거되는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사용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 사이트를요, 뭐 하기 위해서? 온라인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팬들이 뭐 어떤 사람이었대요? 기여를 했답니다.
뭐에? 이러한 이야기 줄거리에 기여를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제공도 했대요. 뭐를? 그들의 연기력을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이야기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3번. 제작 과정에서 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어디가 일치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The ratings of funniest video. 자, 그러면 funniest video의 이 시청률 자체가요. started lower than 50% on the first week. 첫 번째 주에는요. 15%가 안 되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여기까진 맞아요. 그러나 the ratings has gradually increased. 그 시청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during the whole period. 그럼 전체 기간 동안요. shown in the graph. 표에 나타나는 전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더라.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도 또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feeling better about yourself? 스스로에게 조금 더 나은 감정, 그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helping to change the world,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city year이라는 것이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그럼 이 city year가 도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organization, 이 단체와 기관은요, has helped, 도움을 주었습니다. more than, 이렇게 많은 젊은 층을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make a lasting difference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적인 변화를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답니다. 어디에? to communities and to children. 이런 공동체, 그쵸? 그리고 어떤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큰 변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준 단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일종의 봉사단체인 것 같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Don't miss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은 그쵸? 봉사활동 단체 가입을 권유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2번으로 갈게요. 글의 순서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봐야겠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점심을 먹는데 주로 정오에서 2시 사이에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중간의 식사라는 것은요, away from home, 주로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답니다. Most often than breakfast or dinner.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보다도 더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더라. 맞죠? 점심을 우리 주로 밖에서 먹으니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게다가 그것은 하면서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과는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럼 이제 B로 갑니다. B에서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나오네요. 뭘 의미하냐면 이 일을 하는 성인들이 좀처럼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뭘 위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그쵸?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등장했었던 부분이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의 점심은 집에서 먼 곳에서 먹는다, 떨어진 곳에서 먹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B에서 연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시작은 B가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의 내용을 볼까요? 그런 다음에 some of them 하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 샌드위치가 met this requirement 해가지고 샌드위치가 이래서 점심에 딱 적절해요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까 A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있었죠? 그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해서 그것이 뭘 지칭한다? 아, 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의 순서는 적어도 B가 먼저, 그 다음에 it을 지칭하기 이전에 그것이 샌드위치라는 걸 알려주는 C가 다음, 그 다음에 A로 연결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글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별 2개를 줄까 3개를 줄까 좀 고민했어요. 사실은 문장, 그러니까 뭐 글을 읽어보면 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마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깊숙하게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해만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성인들은요 laugh much less라고 되어 있죠. 훨씬 덜 웃어요. 누구보다? 아이들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they use their brain, 머리를 쓰거든요. to first comprehend humor, 휴머를 먼저 이해를 하고 and then laugh, 그 다음에 웃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mind to body model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일단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 그럼 첫 번째는 mind to body 모델이라는 게 있구나.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A의 내용을 보시면 for example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어떤 범위냐면 a person laughs at a given jo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고 이렇게 수식이죠. 그럼 어떠한 사람이 어떤 주어진 농담에 이렇게 웃게 되는 범위나 정도는 어디에 달려 있대요? How good the joke is. 그 농담이 얼마나 좋은 농담인지. 그리고 also the state of mind of the listener. 듣는 사람의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달려 있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죠?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mind body model의 유형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웃을까 말까가 결정된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작은 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B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는데 whenever necessary, 필요할 때마다 뭐 함으로써? by, 이거 지워졌네. moving the body, 몸을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인다라는 내용은 우리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서 이 this model이라는 것은 적어도 다른 어떤 유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The significant feature of this model, 이 모델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The person actively participates in laugh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웃음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적어도 이거는 mind body model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다른 유형이네요. 그러면 그 다른 유형에 대한 설명이 선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C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C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른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The other model is the body to mind model. 자, 이번에 반대네요. body to mind 유형이래요. 그럼 몸에서 먼저 느끼는 거죠. 그 예시가 어디 있냐면 observe children. 아이들을 한번 관찰해봐라. 그들은 웃어요. 언제 많이 웃냐면 놀면서 가장 많이 웃어. 그러면서 그들의 웃음이 어디서 와요? Straight from the body. 몸에서 바로 온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body to mind model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B에서 설명한 이 모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쵸. C에서 말하는 body to mind mode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겠죠. A, C, B.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심경 문제 나왔고요. 심경 문제 초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S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stay home. 아,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제가 여기에 표현을 정리해 놨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할 수밖에 없다 표현이고요. 우리 grammar choice에 이미 있었어요. 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런데 뭐 하는 동안에 집에 있었어야 되냐면
The rest of the family, 나머지 가족이요, attended her son's wedding without her. 너무 슬프겠다 벌써, 그쵸? 그녀의 아들의 결혼식을 다른 가족들이 다 참석하는 동안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만 했었대요. 벌써 심경이 대략 이제 느껴집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여기 부분 보시면 이 Sharon이란 사람은요, couldn't shake off her blues. 여기서 blue라는 것은 우울감이란 뜻이에요. 그녀의 우울감을 떨칠 수 없었고, and feelings of isolation. 이러한 고립감의 느낌, 이런 고립되는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우울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1번일 겁니다. gloomy 하면서도 lonely, 우울하면서도 외로운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5번으로 가고요.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15번에 있었고요. 이 아이가 바로 두 개 중에 마지막 하나인 별 3개짜리 유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풀면서 실제로 조금 어려우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계속 머릿속에 새겨둔 상태로 글을 읽으면 글의 중심이 잘 잡혀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렸을 겁니다. 자, 감정이라는 거, 느낌이랑 감정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대요. For everyday decision, 매일마다의 어떤 결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심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emotion, feeling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people who 한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어떤 뇌를 다친 사람인데 어떤 뇌 부분을 다쳤냐면요. damage their emotional systems. 감정 체계를 손상시켰던 그러한 어떤 뇌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연구를 해보니까 they were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뭐 하는 거를 make decisions 결정을 잘 할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정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연구했다고요? 감정 체계를 다친 사람들을 연구를 했대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정을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난 여기서 근거를 못 잡았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어디서 살지도 모르겠고 뭘 먹을지도 결정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 또는 이용해야 될지 이런 거 결정을 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unable이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발견은요. 이거는 상반된다란 뜻이고 이거는 근거를 더 뒷받침해 준다는 뜻이죠. 뭐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에 대한 어떤 생각이냐면 decision making, 결정이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중심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뢰에 반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더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쵸. 반대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이고 굉장히 논리적. 이러한 생각이 결정 능력에 굉장히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더라. 오히려 감정이 더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모순되거나 반대된다라고 얘기하는 contradict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겠고요. 그러나 현대 연구는 또한 뭘 보여주냐면 이런 정서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뭘 제공한다?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준다, 방해를 준다. 뭐에 있어서? Your decision making, 당신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런데 뒤에 어떻게 함으로써? 도움을 줌으로써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도움을 준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절한 것은 assistance란 단어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글의 단어의 조합은
unable과 contradict 그리고 assistance로 연결되는 2번이 가장 적절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내용이 전부였었죠? 그쵸? 자, 이번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거래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 부족은요, 서로 이제 동그란 원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말하고 또 말만 했대요. 겉보기에는요, 어떠한 목적도 없이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after that,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뭐 한 것처럼 보였대요?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는 또 다 아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할 수도 있었냐면 뭔가를 하기도 하고 decide things, 뭔가를 결정하기도 했답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제공했습니까? 어떤 기회를. 그러니까 어떤 기회냐면 sharing ideas among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무엇이며, 그럼 일단 A번 보시면 대화, 그리고 얘는 관찰, 얘는 presentation이니까 발표인데 여기서 계속 뭐 했다 그랬어요? talk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conversation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고무시켜주고 장려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게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마지막에 그들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게끔 해줬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A번. B에 voluntary가 들어간 정답이 1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맞죠? politely는 정중하게란 뜻이고요. carefully는 조심스럽게인데 이 내용에서는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한국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시면 어린 아이들은요, have no idea, 몰라요. 뭘 몰라? What things cost. 어떤 것들이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잘 몰라요. 그쵸? 돈에 대한 가치, 그쵸?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냐면, 자, 명령문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의 요지나 주제 또는 필자의 주장 이런 거 파악할 때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장이 명령문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필자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give your child, 아이에게 뭐를 줘라? an allowance. allowance라는 건 용돈이에요. 용돈을 줘봐라. 이러한 어떤 결정의 자유가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뭘 가능하게 해준다? Get the feel of prices. 가격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용돈을 한번 줘봐. 그러면 그 용돈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정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다? 그쵸. 4번이네요. 자녀에게 용돈을 줘서 물건의 값어치를 가르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19번은요. 장문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글의 제목을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데를 보시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웨딩 인비테이션, 청첩장 받을 때마다 내가 가게에 가가지고 옛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산대요. 뭐로써? 선물로 준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Then it happened. 이런 일이 발생했었대요. We had our first fight. 처음으로 이제 이 부부가 싸우게 된 거죠. I slammed the bedroom door. 침실 문을 쾅 닫고 threw myself on the bed. 막 침대에 몸을 던져가지고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가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 얘기가 있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make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 만들자. That's what he said.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That's what we did after our first fight in our marriage.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싸우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뭐 한 거다? 아이스크림 만들었대. 아스크림이라고 썼네. 아이스크림 만들었대요. 그런 다음에 The ice cream was the best we've ever ea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그쵸? 아이스크림 녹듯이, 우리의 입에서 녹듯이 우리의 이것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서로 싸웠어. 싸우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뭐가 녹아 없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러면 나쁜 게 녹아 없어졌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네. 신뢰가 녹아 없어지면 안 되겠죠? 2번에 hatred 해서 서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었더라.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글의 제목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 그쵸. 아이스크림 기계 한 다음에 이 결혼 생활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아이스크림 기계가 우리에게 해줬던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 필자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혼 선물로도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주게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갈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고요. 초반에 잘 나옵니다. 자, 초반에 잘 읽어보시면 비록 어떠한 연구도 have been able to show 보여줄 수는 없었답니다. 뭐를? clear link 또 뚜렷한 관계를 뭐와 뭐 사이에 이 웃음과 고통 사이에 그 어떤 뚜렷한 관계를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많은 환자들은요 have reported 보고를 해왔답니다. 뭐를? 감소를. 뭐에 있어서의 감소죠? 통증의 감소를요. After a good laugh. 한바탕 잘 웃고 난 다음에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는 굉장히 흔한 소재잖아요. 웃음이라는 것이 뭐에 도움이 되더라? 통증이나 고통의 감소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같은 사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주제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 Effect of laughter on pain. 이 웃음이라는 것이 통증에 끼치는 영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는 계속 어법 문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각각의 포인트를 제가 메모지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Many of the different kinds of coffee drinks. 많은 다양한 커피 음료에 이제 다양한 많은 것들이 many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s도 붙었잖아요.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have originated from Italy.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어 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many 부분이 주어가 되고 that은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이죠. We hav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많은 커피의 종류들은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동사 부분에 have가 적절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완료 시제고요. have pp니까. 현재 완료 시제인데 주어가 복수형이었어요. many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도 역시나 복수형으로 이제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 형태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have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have를 쓴 것은 적절하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C라는 동사 여기 나와 있죠. 지각동사 C의 목적격 보호를 묻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거 설명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각동사 C고요. 여기 뒤에 있는 having은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능동인 경우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분사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현재 분사는 조금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다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이게 2번의 포인트. 세 번째는 뭐예요? It was the Italians that first started the trend. 처음으로 그러한 트렌드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해서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it과 that은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쵸? 안 그러면 it을 설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he Italians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it과 that 사이에 주어를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that 이하에 넣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4번이 이제 틀린 정답이 돼야 되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한 태도는으로 시작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will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수동적 주체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will not be accepted. 수동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번으로 가고요. 자, 이번에 22번에서는 일단 A, B, C 선택형이었었고 A를 보시면 많은 사용자들은 아마도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보다? 그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것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동사 문제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이 대동사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전 문장에 뭘 파악해야 된다? 동사를 봐야 된다.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해서 spend를 대동사로 받기 위해서는 일반 동사의 대동사 do가 필요하다. 두 번째 B로 갑니다.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한 다음에 which가 나오고 how가 나오는데 이때 큰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은 뒤에 브라우저이라는 명사가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떤 브라우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which는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의문사고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쓸 수 있는 의문사라는 걸 공부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뒤에 브라우저라는 것은 명사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가장 적절한 의문사는 which가 되는 게 맞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C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But for the companies concerning이냐 concerned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우리가 concerned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즉 당사자들, people concerned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계 당국들, authorities concerned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관련 있는 회사들,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의 concerned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concerning 해가지고 능동의 현재 분사는 주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해서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 분사형 전치사로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조합을 찾아라. 그러면 do랑 whichever concern 정답 2번이네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법이고요.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첫 번째 거. 왜냐면, 뭐, 어려웠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헷갈렸을 것 같은 게, instead of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네. 그러면 live에 ing를 당연히 붙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of, 전치사 of에 대한 동명사의 목적어는 여기 있어요. searching.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live fashion은 뭐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럼 여기서의 live는 뭐로 쓰인 거죠? 그쵸.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ve라는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어떤 먹잇감을 찾는 대신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대신에 These are robots. 얘네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로봇들이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live는 형용사라는 걸 파악하시고 뒤에 동명사, 그쵸? 동명사 목적어의 의미상 주어구나 라는 것이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rubberfis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버트 형태의 이제 물고기들이겠죠. 그래서 이 로봇피쉬를 받는 단어로 어떤 newest, 가장 최신의 로봇 물고기들은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동사가 are이 오는 게 적절한지를 묻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냐면 뒤에 따르는 병렬 구조에서 동사가 한 번 더 연결되고 마지막 접속사 동사 한 번 더 연결됩니다. 근데 동사들이 다 어떻게 생겼죠? 복수형의 동사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형의 동사 are 쓰는 것도 적절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형용사한 것들 해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복수로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도 공부를 했었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은요. 한 다음에 여기 뒤에 수식을 받고 있어요. 뭘로 만들어진 로봇들이냐면 synthetic compound, 이러한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들인데 이런 로봇들은 유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동사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다시 made of 부분은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그냥 주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은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라는 능동의 동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더라. 동사의 태를 물어보고 있죠. 뭘로 바꿔야 된다? 의미상 수동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한 로봇들은 설계가 된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비동사와 함께 designed, 이런 식으로 이제 쓸 필요가 있겠죠. 수동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다면 are designed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포인트, 그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의 포인트는 뭔지 볼게요. 비록 가장 최신의 로봇 물고기는요, are pretty close to. 자, 요 표현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close to는 뭐뭐와 가까운이란 표현인데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아이고, 전치사, 그쵸? 그래서 어디에 가깝다라는 어떤 방향을 표현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의 목적어가 온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A, B, C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unpaid amateu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무급의 아마추어들인데 지금 여기에 분사로 수식이 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하는, 그렇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하다라는 자동사의 쓰임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로서 이 아마추어를 수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는 돈을 받지 않는 아마추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라던가 또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들은 동사는 have예요.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취를 만들어냈다, 이 정도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능동의 개념으로 현재 분사로서 아마추어를 수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gain the living, gain a living 한다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벌고 산다라는 거예요. as paid professionals in one field, 어떠한 분야에서 돈을 받는 전문가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지만 made 한 다음에 his 또는 her, 아니 his 또는 their greatest contribution, 굉장한 기여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역사에 기여를 하고 있더라, 아마추어로서. 여기서 his가 되면 얘는 단수의 어떤 소유격이 되겠고 there는 복수의 소유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뭐였죠? many가 주어였죠. many를 받을 수 있는 소유격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복수형이 되는 게 적절하겠네요. 정답은 대열이 되는 게 맞겠고, 마지막에 이 피에르라는 사람, 피에르라는 사람이 한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이렇게 who를 쓸 건지 아니면 who를 쓸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여기 있고요. 마지막 어떤 이론인데 그 마지막 이론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답니다. 누구를? 수학자들을.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래서 결국에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했고, 그러면 이 이론이라는 건 누구의 이론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이 피에르라는 사람의 이론이란 뜻이네요. 결국에 소유의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였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을 텐데 불완전한 문장이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무관사, 관사가 없는, 그렇죠? 무관사의 명사가 바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소유관계대명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단어의 조합, working과 their, whose, 정답 4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에 대해서 질문 받아요? Whether he was ever lost. 한 번이라도, 그쵸?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을 때 이 whether 적절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명사절 whether고요. 그쵸? 그래서 뭐뭐인지라고 해석될 때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고,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기능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에 이제 whether는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미스터 분이라는 사람은요, could always hunt, 항상 사냥도 하고, 그쵸? 그리고 덫을 놓기도 하고, find waters, 물을 찾고, make a boat, 보트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더라, 그의 길을 찾더라. 어디로 나가는 이 황무지에서의 어떤 문제를 벗어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병렬 구조네요. 헌트도 동사, 마지막에 접속사와 동사 연결되는 거 적절하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당신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뭐를? Anyone can lost. 그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명사절 대시죠? 왜 명사절 대시냐면 뒤에 일단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도 왔고요. 그리고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잘 이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ll it takes to disorient most people outdoors 까지가 주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ll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쵸? 그러면 주어 동사한 모든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뭐 하는 데 있어서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해서 얘가 주어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동사 자리에 분사가 있으니까 이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야겠고, 그럼 동사니까 동사의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is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길 잃게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는 결국 굉장히 빽빽하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all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할 때는 복수, 사물을 지칭하거나 그 여태의 추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all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의 주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all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꼭 여기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 모두 수식이다 이렇게 보고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까지? 동사 전까지. 자, 그렇게까지 해서 25번에까지 해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다 보면 어휘 필요한 거 있었을 거예요. 암기 꼭 해주셔야 되고 복습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라 그래서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실력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든지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